그들은 내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문을 두드릴 때마다 당신은 안에 없었노라. 매일 나는 당신의 문 밖에서 서성이며 당신에게 일어나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라고 명하노라. 소중한 기회가 가버렸다고 안타까워하지 말라. 황금의 시대가 간다고 슬퍼하지 말라. 매일 밤 나는 하루의 기록을 불살라 버리므로 해가 뜨면 모든 영혼은 다시 소생하노라.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강력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단 기어로 차를 힘들게 몰고 있는 것과 같다. 기어를 바꾸기만 하면 쉽게 속도를 낼 수 있는데도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이란 공급의 법칙이다. 식물을 보라. 자연은 모든 식물의 생장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준다. 곤충과 어류를 비롯한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다. 자연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 모든 생명체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받는다. 자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히 줄 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자연계를 움직이는 공급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은 당신의 영지이다. 이곳은 당신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그것을 절실히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지의 바다로 배를 저어나가 신세계를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동료들의 불신과 배반을 극복하고 아메리카의 새로운 자유를 안겨준 워싱턴처럼 굳센 신념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지를 관철시켜야 한다. 공급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성경에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말한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이다. 당신 안에 있는 힘을 이해하고 그것과 만나는 법을 배우고 이용하면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모든 부의 출처는 마음속이다. 부는 돈에 있지 않고 아이디어에 있다. 돈은 단지 아이디어에 대한 교환 수단일 뿐이다. 당신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 본질적으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돈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다. 공장이든 기계든 그 이면에 아이디어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부를 추구하려고 세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아이디어는 당신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목적을 가지고 기억의 창고인 마음을 이용하라.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라. 하지만 기억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전부 생각은 아니다. 듀먼트는 마스터마인드에서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단지 기억의 강물이 의식의 평원으로 흘러들어가게 할 뿐이다. 그동안의 자아는 강둑의 한가로이 서서 기억의 강이 흐르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사람들은 이를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생각하는 게 아니다. 생각이란 문제를 풀 때처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성취의 왕국이자 건강과 행복과 번영의 왕국이며 생각의 왕국이다.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를 발견하려면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 위대한 발견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눈으로 직접 본 것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거머쥘 뿐이다. 왜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난을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가난과 질병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공급의 법칙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한다. 공급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그 풍부함을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믿는 것이다. 스스로 한계성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잠입하도록 묵인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욕망에 한계란 없다.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면 분명히 현실이 될 수 있다. 걱정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라. 싹이 트지 않을까 의심해서 기껏 심어놓은 성공의 씨앗을 파내지 말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성공의 씨앗에 욕망이라는 영양을 공급해 주어라. 그러면 앞길에 소광이 비칠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라. 지금은 불행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미래가 아무리 암담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미래는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 자신 이외에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없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장애물 따위는 잊어버려라. 마음의 눈으로 목표만을 바라보자.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져라.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다. 기회가 단 한 번이라는 법칙도 없다. 기회는 곳곳에 널려 있으며 당신은 그저 손을 뻗어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된다. 기회는 항상 무한하다. 갈망하는 의지를 방해하는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다.
로마의 집정관이자 시인 오소니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일을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다. 그러면 반만 남는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라. 이로써 그 일은 완수된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인가? 그렇다면 최고의 부를 손에 넣었다고 잠시 상상해보라. 그 부로 무엇을 하겠는가? 당신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동경하던 고급 주택에 살고 있다. 게다가 인생을 풍족하게 해줄 모든 물질에 둘러싸여 있다. 돈 걱정을 전혀 안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전부 가질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인생은 술술 풀려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도 전부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려보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보라. 그리고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느껴보라. 이런 상상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는 마음속에 성공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 자신의 걱정이나 의심이 그 모델을 파괴하지 않는 한 마음이 그 모델을 현실에서 구현해 줄 것이다. 손에 넣고 싶은 것을 이미 소유했다고 생각하라. 당신의 소망에 의해 그것이 당신에게 다가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라. 초조해하지도 걱정하지도 말라. 돈이란 당신의 마음속 수차를 돌리기 위한 물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라. 나이아가라 폭포는 발전소가 없으면 전력 생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돈은 가치를 부여해 줄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돈은 항상 빗줄구를 찾고 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그 빗줄구 역할을 한다. 적절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완성시키면 돈이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온다. 단 의심과 불안으로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당신이 보다 많이 베풀수록 더욱 많은 부가 당신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큰 부자였다. 보통 부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게 이런저런 일로 반감을 사기 마련인데 그만은 예외였다. 그는 돈이란 써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욱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여겼다. 돈에 대해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거부 중에 거부가 되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당신도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내라. 항상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라.
이 사안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새로운 방안은 없을까? 그리고 그 방법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돈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온다.